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저마다의 말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ENTJ인 당신에게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이자 가장 효율적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과업입니다. 당신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유능함과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의 이상향을 완벽하게 체화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최단 거리로 돌파하기 위해 감정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철저히 통제했고, 피로와 고통이라는 신호조차 정신력의 해이로 규정하며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말이 되기 위해 기꺼이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과는 쌓였고 직위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가장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은 바로 그 순간, 예고 없는 내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시속 300km로 질주하던 레이싱카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한 아찔한 감각. 외부의 적을 모두 물리치고 돌아선 고요한 방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능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폐부를 찌릅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눈부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내면은 이상하리만치 텅 빈 폐허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껴야 할 환희는 고작 3분을 넘기지 못하고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이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성공한 기계로서는 완벽하게 작동해 왔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서서히 괴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종종 효율과 성과를 지상 최대의 가치로 둡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나약함을 숨기며 오로지 비전만을 향해 직진하는 그 강인한 의지. 그것이 바로 당신을 덮고 있는 강철 같은 가면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장구로 썼던 그 가면이 너무나 정교하고 유능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과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일 잘하는 나가 아닌 그냥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 성취가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다고 믿게 되는 위험한 동일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시스템의 오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처럼 다음 전략을 짜고 효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 당신이 억눌러왔던 열등 기능은 소리 없이, 그러나 격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 내면의 불일치는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좀 먹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 이유 없는 분노, 깊은 냉소. 이것은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효율성마저 마비시키는 내부의 반란입니다. 이 글은 인위적인 승리자와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는 지휘관들을 위한 긴급 브리핑입니다. 이것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말랑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당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가면을 벗고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리더로 남기 위한 자아, 재설계의 청사진입니다. 기계적인 성공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이 이제 시작됩니다. 1. 유능함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방공호. 세상에는 무능함을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끔찍한 도덕적 죄악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비효율은 단순한 시간 낭비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짜인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스템의 결함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타인의 느린 일 처리,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 목적 없는 대화들은 당신의 심경을 긁는 소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감정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고 차가운 논리를 택합니다. 감정은 변수이고 논리는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가져올 시스템의 속도 저하를 당신은 단 0.1초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 말은 당신에게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깊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세상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 기능하지 못하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성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 압도적인 결과물들만이 당신이 이 세상에 서 있어도 된다는 유일한 허가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능하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입한 생존 공식입니다. 그 냉철한 표정, 신속한 판단, 완벽한 일처리는 겉으로는 조직을 위한 헌신이자 리더십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고립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견고한 요새를 짓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결점, 망설임, 두려움과 같은 나약함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책잡히거나 공격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나를 평가할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평가하기도 전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황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완벽함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두른 가장 무겁고도 화려한 갑옷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기능적 완벽함이 숨 쉬듯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 발생합니다. 성취가 반복될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내면 감각은 무뎌집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강렬한 도파민에 중독되어 과정의 즐거움이나 소소한 행복 같은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꺼져버립니다. 정작 내가 왜 이 산을 오르는지, 이 승리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거대한 투두리스트를 지워나가는 작업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여 누구보다 완벽하게 불행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한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당신의 내면, 가치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방향성 없는 속도전은 무의미하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이 시스템 오류의 순간, 이건 내 비전이 아니다. 수많은 성취가 쌓여 거대한 커리어의 탑을 이룹니다. 남들이 보기엔 견고한 마천루지만 그 탑의 꼭대기에서 예고 없이 구조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 붕괴는 거창한 실패나 실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했으나 그 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성공한 공허함의 반복 속에서 균열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설계한 인생이라는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 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멍청함과 비효율에 대한 강제적 복종입니다. 명백히 비전도 없고 전략도 부재한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사의 지시에 조직의 룰이라는 명목으로 따라야 합니다. 평소에 당신이라면 까라면 깐다는 식의 태도로 어떻게든 효율을 찾아내 압도적인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재능이 무의미한 곳에 감가상각되고 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의 탁월함이 고작 이런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모멸감. 이것이 당신의 외부 사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해결사, 능력자, 대체 불가한 인재라고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말들 속에서 서늘한 진실을 읽어냅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입력값을 넣으면 오차없이 최상의 결과물을 뱉어내는 화려한 기계로서의 성능일 뿐임을. 당신이 힘들다고 멈추는 순간 이 환호는 순식간에 실망과 비난으로 바뀔 것임을 당신의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고성능 용역일 뿐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시스템 오류는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며 힘듦을 토로할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상대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다 널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야. 감정적으로 군다고 해결되는 건 없잖아. 당신은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너는 내 마음을 몰라라는 원망뿐입니다.
당신의 논리적 사랑은 기각당하고 상대는 상처받으며 당신은 억울함 속에 철저히 고립됩니다. 나의 호의가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당신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 퇴근길, 차창에 비친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성공한 리더의 수트를 입고 있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좀비처럼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내 비전이 아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 소모되고 버려지는 체스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거대한 시스템이 나를 연료로 태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당신의 세계는 멈춰버립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통제 상실. 1.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당한다는 공포 생존을 위한 강박.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욕구,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신념에 투신하고 싶다는 열망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너무나 뜨겁고 강렬해서 때로는 당신의 일상을 태워버릴 듯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의 분출구는 두껍고 차가운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공포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터져나오려는 자아와 그것을 억누르는 통제가 팽팽하게 맞서며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NTJ인 당신에게 세상은 낭만적인 산책로나 평화로운 정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변수가 난무하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냉혹하게 적용되는 거대한 전장입니다. 당신은 무질서를 혐오합니다. 당신에게 편안함이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변수가 나의 통제하에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환경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상황을 리드함으로써 생존해 왔습니다. 당신에게 지배는 권력욕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가면을 벗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라는 조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속도로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라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당신은 조수석에 앉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항로가 타인의 결정이나 우연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운전해서 벽에 부딪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곧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타인의 반응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자 끔찍한 통제 상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해지기를 주저합니다. 당신의 논리 회로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는 갑옷을 벗고 방패를 버린 채 무장 해제 상태로 적진 한복판에 서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 내 목을 물어뜯지 않을까? 내가 틈을 보이면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서지 않을까? 이 뿌리 깊은 의심과 경계심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당할 것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공포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무거운 갑옷을 벗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이 무능과 도태추락에는 바닥이 없다. 평범해지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 보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가치의 소멸이자 추락입니다. 당신은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되는 것을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누구나 낼 수 있는 성과를 내며 남들처럼 적당히 사는 삶. 당신에게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익명의 삶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드는 이유는 탁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고 잊혀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2등은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그저 1등을 하지 못한 첫 번째 패배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세계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승자 아니면 패자,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라는 냉혹한 제로섬 게임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당신은 중간에 머무르는 법을 모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중력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혹은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경쟁자들이 나를 물어뜯고 나의 리더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생존 본능이 당신을 채찍질합니다. 당신에게 동정받는 것은 비난받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쉬면 도태된다. 멈추면 녹슨다. 이 강박적인 구호는 당신의 휴식을 죄악으로 만듭니다. 주말에 아무런 계획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순간, 당신은 편안함 대신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쉴 때 나는 뛰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의 등 뒤를 떠미는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은 가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멈춰있는 기계가 가장 빨리 녹슬 듯이 자신의 유능함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퇴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이 출근을 하고 번아웃으로 뇌가 하얗게 타버린 상태에서도 꾸역꾸역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텅 빈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공포가 차라리 몸을 혹사시키며 달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멈추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저 외롭고 지친 어린아이인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까봐 오늘도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3. 감정적 혼란 해석되지 않는 블랙박스. 당신의 뇌 구조는 정교한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입력이 있으면 예측 가능한 출력이 있어야 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당신의 이 완벽한 논리 회로에 침투한 악성 바이러스이자 해석되지 않는 블랙박스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설명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한 상황을 당신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노이즈이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한 불확실 변수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합니다. 당신의 주무기인 논리는 명쾌하고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내향 감정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비선형적인 카오스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112가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허무가 되고 강인했던 의지가 한순간의 그리움에 무너져 내리는 늪과 같은 곳입니다. 당신은 이 늪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되고 다시는 단단한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감정의 세계는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봉인해야 할 위험 구역입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멈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 올려 거대한 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습니다. 만약 저 깊은 곳에 억눌러둔 슬픔이나 외로움의 수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당신의 이성을 집어삼키고 당신을 영영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무너뜨려 버릴까봐 전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눈물 한 방울조차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끔찍한 패배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대신 감정을 처리하려 듭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감정에 잠기는 대신 나는 왜 슬픈가? 를 분석하여 원인 규명 보고서를 쓰듯 감정을 해부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오면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비생산적인 감정이군이라며 캘린더에 약속을 빽빽하게 채워 넣는 것으로 뇌를 맞추시킵니다. 모든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것.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듯 접근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이자 감정이라는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회피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잠근 일, 중독자라는 감옥. 이 거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 없는 일, 중독자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남들이 보기에 당신의 감옥은 화려합니다.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압도적인 성과로 장식된 이 공간은 감옥이라기보다 차라리 사령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걸어 잠근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안만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파도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하게 안전한 요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퇴근은 해방이 아니라 보호막이 해제되는 불안한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24시간 풀 가동시켜 내면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최고의 고성능 맞추제입니다. 바쁘게 성과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뇌의 CPU를 100% 업무에 할당함으로써 감정이라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실행될 램 용량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 있을 때에만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과로는 고통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틈을 견디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혹은 찰나의 휴식 시간에 찾아오는 정적은 당신에게 평화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 고요한 틈을 타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주말에도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고 쉴 때조차 팟캐스트를 듣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끊임없이 뇌의 외부 데이터를 주입합니다. 이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자아와의 직면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도피이자 일이라는 약물이 끊겼을 때 찾아오는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으며 스스로 걸어들어간 그 감옥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은 이제 빛과 공기, 사람의 온기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일하지 않으면 단 1분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벽이 이제는 거꾸로 당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압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큰 전략적 실패입니다. 4. 효율이 남긴 비싼 대가 번아웃과 냉소. 감정을 죽이고 성과를 낸다는 당신의 생존 전략은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비용을 전액 삭감했고 그 잉여 자원을 오로지 성취에 재투자했습니다. 표면적인 재무제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인생 대차대조표를 정밀 감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를 넘어 파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유지비용인 감정, 휴식, 관계를 불필요한 경비로 분류했습니다. 울 시간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한다. 외로움은 나약함의 비용이다라며 이 항목들을 가차없이 구조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 부서를 없애버리고 기계의 유지보수 비용을 0으로 만든 것과 같은 근시안적인 경영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라는 공장은 굉음을 내며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성공이라는 유형 자산을 닥치는 대로 매입했습니다. 높은 직함, 연봉, 타인의 인정, 완벽한 커리어. 하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들은 화려하지만 그것을 당장 오늘 저녁의 평안함이나 웃음으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산 부자일지는 몰라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생명력 면에서는 철저한 현금 빈곤 상태입니다. 이것은 흑자부도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당신은 눈앞의 승리를 매수하기 위해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생명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서적 부채에 살인적인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에 억눌렀던 슬픔, 30대에 무시했던 인간관계의 결핍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 이제는 원금조차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덩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공허함과 냉소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채무 불이행 통보이자 압류 예고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당신이 생애 체결한 계약 중 최악의 적자 거래입니다. 당신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자동차의 엔진 존재의 이유를 팔아서 차체에 화려한 금박사회적 성공을 입혔습니다. 겉보기엔 번쩍이는 슈퍼카지만 내부는 텅 비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탁월한 협상가라고 자부했던 당신이 정작 자기 자신과의 거래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헐값에 넘기고 껍데기만 취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당신 자신의 에고에게 말입니다. 일 목적의 상실 좀비 임원. 성공했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 ENTJ인 당신에게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은 실패나 파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는데 그곳이 약속된 낙원이 아니라 그저 춥고 황량한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정복을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인간관계의 온기를 희생했으며 자신의 건강마저 땔감으로 태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깃발을 꽂은 순간 당신을 반기는 것은 환희가 아니라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과 절대적인 고독뿐입니다. 당신이 쫓았던 것은 실체가 있는 행복이 아니라 사회가 주입한 거대한 신기루였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 찾아오는 쾌감은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고작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증발해버립니다. 샴페인의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허무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당신의 심장을 덮칩니다. 이제 뭐하지? 이 질문은 기대감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당신은 성취 그 자체를 즐기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은 단지 성취를 향해 달리는 과정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달릴 명분이 사라진 당신은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게 됩니다. 당신은 이 끔찍한 공허함을 잊기 위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더 높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높은 매출, 더 완벽한 몸매. 하지만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관성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고속열차가 멈춰서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 선로가 끊긴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폭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밀려올 침묵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완벽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칼같이 출근하며 회의를 주도하고 완벽한 성과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괴사하여 죽어있는 좀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감정은 메말라 비틀어졌고 웃음은 사회적 연기에 불과하며 눈동자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능성 우울입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운영체제의 목적 함수가 삭제된 상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바쁜 시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냉소주의와 폭발적인 분노 독성 폐기물의 역류. 당신이 비효율적이라며 무시하고 가차없이 억눌렀던 감정들은 결코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탱크에 압축해서 매립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생물학적 폐기물이라는 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썩어 들어간 슬픔, 좌절, 모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적 변성을 일으켜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용량이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탱크의 균열 사이로 새어나온 이 독극물이 당신의 이성적 사고 회로를 부식시키고 급기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열등 기능이 일으키는 가장 파괴적이고 미성숙한 반란입니다. 평소라면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라고 이성적으로 지시했을 팀원의 사소한 오타나 1분. 지각에 마치 뇌관이 터진 듯 불같이 화를 냅니다.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그 급작스러운 분노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겨우 저런 실수에 저렇게까지?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팀원의 실수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삶과 공허함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마비되었고 오직 타인을 짓밟음으로써 내가 아직 강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는 유치한 권력욕만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다가 지치면 당신은 냉소주의라는 차갑고 두꺼운 갑옷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지적으로 난도질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열정을 보면 어차피 식을 건데 유난 떤다며 비웃고, 진심 어린 사랑을 보면 호르몬 장난이거나 결국 돈 때문이지라며 그 가치를 격하시킵니다. 누군가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ROI가 얼마냐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냉소는 당신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으니 세상의 모든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나의 비참함을 정당화하려는 초토화 전략인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썩었어. 믿을 놈 하나 없어라는 당신의 말은 통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희망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게 된 당신은 주변의 모든 빛을 꺼버림으로써 어둠 속에 숨는 길을 택했습니다. 삼도구적 인간관계의 화려한 인맥 속의 고독. 당신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관계를 목적을 위한 네트워킹으로만 분류해왔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엑셀 파일에는 친구조차 정보 제공자, 잠재적 클라이언트, 멘토와 같은 기능적 태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건강한 관계란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을 이익이 명확하고 감정적 부채를 남기지 않는 깔끔한 정량적 교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징징거리는 위로의 대화나 생산성 없는 잡담을 당신은 시간 낭비이자 비효율로 규정하고 가차없이 삭제해왔습니다. 그 탁월한 관리 능력 덕분에 당신의 전화번호부에는 수천 명의 유력한 인맥이 저장되어 있고 당신의 SNS는 좋아요와 찬사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당신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려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한 새벽 3시, 그 수천 명의 명단 중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비즈니스를 했지 삶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투자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시간과 감정의 교류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받아줄 안전망이 없다는 냉혹한 결과값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능력과 직위, 당신이 제공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반면 당신의 찌질함, 나약함,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은 당신의 차가운 효율성에 상처받고 모두 떠나거나 지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충성심은 당신이 유능한 리더일 때만 유효한 유통기한이 명확한 상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쓴 왕관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갑옷을 벗고 실직하거나 실패하여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그 화려한 관계들이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것임을, 당신은 타인에게 기능으로서만 존재했기에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관계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파티의 중심에 서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선 것처럼 춥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의 온기 대신 효율을 숭배한 대가로 받은 반품 불가능한 고독이라는 청구서입니다. 5. 재설계 전략적 자아 회복.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시스템은 그동안 한계치를 초과하는 오버클럭 상태로 가동되어 왔습니다. 성과라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을 끄고 무리하게 전압을 높인 결과 당신의 중앙 처리 장치는 과열되었고 영혼의 운영체제는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며 블루스크린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멈춤 현상은 당신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강제 종료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하드웨어 자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치유라는 단어가 나약하거나 감상적으로 들린다면 이 과정을 전략적 리부트라고 명명하십시오. 오류가 난 컴퓨터를 붙잡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전원을 끄고 다시 켜는 것, 시스템을 초기화하여 불필요한 캐시를 삭제하고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과열된 당신의 인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은 도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과정입니다. F1 레이싱카가 피트인을 하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트랙을 최고 속도로 질주하기 위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전략적 행위임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구시대의 유물인 레거시 시스템을 억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감정을 죽여야 성공한다. 쉬면 도태된다는 낡은 코드는 과거의 환경에서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지금의 당신에게는 속도 저하를 일으키는 주범일 뿐입니다. 이제 이 낡은 소프트웨어를 과감히 삭제하고 진정성과 유연함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피벗이자 버전 2.0으로 나아가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리부트가 끝나면 당신의 화면은 다시 켜질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정리된 당신의 직관은 더 날카롭게 미래를 꿰뚫을 것이고 회복된 감정은 당신의 리더십의 인간적인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제 엔지니어의 마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더 높고 견고한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당신의 새로운 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가치를 재정의하라. 인생에 대한 정밀 감사.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을 멈추고 당신이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목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냉정한 정밀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종종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임원 승진, 업계 1위, 수백억의 자산이라는 목표들이 정말 당신의 고유한 영혼이 갈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 사회, 미디어가 주입한 성공의 표준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청업체처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적인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전략적 실패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수익률을 그토록 따지는 당신이 정작 인생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비용 당신의 자유, 정신적 평화, 가족과의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젊음, 수익 타인의 인정, 직함, 10년 뒤면 잊혀질 명성. 당신은 타인의 부러움이라는 실체 없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나의 행복이라는 원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영 지표에 속아 실질 자산을 탕진하는 꼴입니다. 이제 투자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라는 보여주기식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내가 가슴 뛰는 비전이라는 실질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내부 운영 원칙을 다시 코딩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헌법 제1조가 무조건 승리하여 유능함을 증명한다였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전쟁 기계나 용병으로 격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과를 내는 기계다. 마이너스 나는 가치를 창출하고 영감을 주는 리더다. 나는 소모되는 자원이다. 마이너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주체다. 이 선언은 당신의 정체성을 기능에서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은 쓰이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설계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경쟁자를 이기는 것은 하수들의 KPI입니다. 1등은 언제나 바뀝니다. 당신의 야망이 고작 누군가보다 잘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표의 차원을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격상시키십시오.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초격차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로 세상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한 뒤에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당신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생산성이자 불멸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적 거절과 멈춤을 훈련하라. 본질주의의 미학. 당신은 능력이 출중하기에 어떤 제안이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기회들에 본능적으로 예스를 외치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모든 기회에 반응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전략 부재이자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입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당신이 좋은 기회에 예스를 남발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에 투자할 자원은 고갈됩니다. 전선을 넓히면 전력은 분산되고 결국 어느 전장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90%의 시간을 씁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당신은 채우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비우는 것에는 서툽니다. 이제 투두리스트를 채우는 강박을 버리고 스타프 두잉 리스트를 작성하여 인생을 구조조정하십시오. 좀비 프로젝트 폐기 관성적으로 유지해왔지만 성과는 없고 에너지만 갉아먹는 모임, 보여주기식 의전, 껍데기뿐인 감투, 습관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가지치기 정원사가 더 크고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잔가지를 쳐내듯 당신의 핵심 비전과 무관한 일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돌을 쪼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다비드상을 드러내는 과정이자 핵심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고도화 전략입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3. 전략적 침묵.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즉각적인 반응은 생존을 위한 동물의 본능이고 숙고된 대응은 판을 읽는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ENTJ인 당신은 빠른 두뇌 회전 때문에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답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요청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독촉할 때 즉시 답하지 말고 전략적 침묵을 구사하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능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이 확보된 시간적 완충지대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향직관이 표면적인 현상을 뚫고 최적의 해답과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략 공간입니다. 또한 이 침묵은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주도권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리더는 속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 템포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3. 취약성을 리더십의 도구로 활용하라. 심리적 안전감의 전략적 구축. ENTJ인 당신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리더십의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한 리더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팀원들에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모든 답을 알고 있는 현자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그 완벽함은 팀원들에게 존경심을 넘어 접근 불가능한 거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계 앞에서는 누구나 숨이 막힙니다. 당신이 빈틈을 보이지 않을수록 팀원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방어벽을 세웁니다. 이것은 소통의 단절을 낳고 결국 조직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른다. 나도 솔직히 이 결정이 두렵다. 이 말을 뱉는 순간 당신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당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리더도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고도의 신뢰 구축 전략입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오픈할 때 조직 내에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강력한 인프라가 깔립니다. 리더도 모르는 게 있고 실수하는데 내가 실수 보고를 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이 안전감이 확보되어야만 팀원들은 숨겨왔던 치명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엉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정직한 정보의 흐름은 당신이 먼저 갑옷을 벗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완벽한 척하는 가면은 타인을 긴장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솔직한 인간미는 타인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발적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공포로 통제하는 조직은 리더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무너지지만 공명으로 연결된 조직은 리더가 없을 때 더 강하게 결속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자기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짜 강한 자만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아닌 존경으로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장악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도,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답을 찾겠다는 선언이자 초대장입니다. 리더가 나는 모른다고 말할 때 팀원들의 지성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들의 능력을 레버리지하여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재 1인의 독재를 넘어 위대한 팀의 승리를 만드는 ENTJ 최후의 리더십 기술입니다. 4회복을 업무로 배정하라. 고성능 엔진의 유지보수 프로토콜. 쉬면 뒤처진다. 이 낡은 강박을 당신의 운영체제에서 영구 삭제하십시오. 당신은 휴식을 게으름이나 죄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엔지니어링의 기본을 무시한 무지한 태도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레이싱카가 굉음을 내며 피트인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차는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멈춤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트랙을 최고 속도로 질주하기 위해 과열된 타이어를 교체하고 엔진을 식히는 승리를 위한 필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고성능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 없는 질주는 열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과열로 인한 영구적인 고장을 예고할 뿐입니다. 당신은 회사의 서버 점검 시간이나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당신이라는 핵심 자산의 유지보수에는 인색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산관리 실패입니다. 당신을 관리하는 시간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숨을 쉬듯 당연한 필수 의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캘린더에 회복 시간을 업무 미팅과 동등한 중요도로 배정하십시오. 혼자만의 사색, 뇌를 비우는 산책, 강도, 높은 운동 등 당신의 열기를 식히는 활동을 스케줄러에 절대 변경 불가한 중요 업무로 고정하십시오. 누군가 그 시간에 미팅을 요청하면 죄책감 없이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VIP인 미래에 나와 선약이 있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여기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 블록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자기 통제력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소파에 누워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자극적인 숏폼 영상을 보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좀비 상태로 만드는 추가 방전일 뿐입니다. ENTJ인 당신에게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극으로 뇌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외향 감각의 활용 복잡한 전략을 짜느라 과열된 뇌를 식히기 위해 감각을 깨우십시오. 심장이 터질 듯한 크로스핏, 땀 흘리는 러닝, 압도적인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고품질 입력 정크푸드 같은 정보를 차단하고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이 될 고품질의 경험을 주입하십시오. 에너지를 채워주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당신의 컨디션을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피곤에 찌든 리더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리더로 아침 회의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프로페셔널한 리더가 갖춰야 할 진짜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이제 그 무겁고 차가운 강철 갑옷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전장에 나섰던 것은 사실 누구보다 여리고 뜨거운 당신의 내면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당신의 냉철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 가장 견고한 방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갑옷 안에서 홀로 버텨온 당신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갑옷은 전쟁을 위한 도구였을 뿐 결코 당신의 피부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보호 장비가 아니라 당신을 짓누르는 구속복일 뿐입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라는 죽은 하중을 덜어낸 당신은 이제 물리 법칙을 거슬러 비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장해제가 아니라 진짜 목표를 향해 더 가볍고 빠르게 질주하기 위한 공기역학적 최적화입니다. 맨몸의 당신은 그 어떤 중무장한 전사보다 민첩하고 강력합니다. 최고의 전략가는 불리한 전장에서 고집스럽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판을 엎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전장을 설계합니다. 이제 남들이 원하는 나라는 승산 없는 소모전에서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라는 미지의 영토로 진격하십시오. 그곳은 아직 아무도 깃발을 꽂지 않은 오직 당신만이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 위를 달리는 레이서가 되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야망을 재정의하십시오. 단순히 연봉을 높이고 직급을 올리는 성공은 당신의 그릇에 담기에 너무나 시시한 목표입니다. 당신의 야망이 자유와 진정성, 영향력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만든 가치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었다는 긍지. 이것이야말로 제국을 건설하는 지휘관이 꿔야 할 진짜 꿈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생존을 위해 싸웠다면 오늘의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 지시를 내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맨 얼굴로 세상과 마주하며 영혼을 올리는 리더가 되십시오. 당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조차 사랑할 준비가 된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은 수정되었습니다. 엔진은 예열되었습니다. 진짜 지휘관의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